이번 시간에는 떼인 돈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떼인 돈을 받아본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방법,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장 양지의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떼인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빌려준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막 차라리 큰 돈을 빌려줬으면은 뭐 변호사를 선임하던가 화끈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죠. 한 3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요 정도라서 아, 이쪽 빌려준 돈 괜히 변호사 비용으로 더 나가는 거 아닐까? 애매해가지고 소송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한 건 소액 심판 청구 소송입니다.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이 뭐냐면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또는 뭐 이제 물품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소송을 치르기에는 소액이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거 손해다 싶을 때 이럴 때 채권자를 위해서 나온 제도가 소액 소송 제도예요. 대신 조건이 있겠죠. 어떤 거를 소액으로 볼 거냐 기준이 있는데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안 돼요. 예,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민사로 넘어가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일 경우가 가능하다. 그리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한 사람 명의로 3천만 원씩 빌려주지 마세요. 그 이하로 해주면은 소액 소송으로 여러 건을 걸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청 금지라고 해서 실제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꼼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준 게 4천만 원인데 그 중에 2천만 원만 걸겠다. 청구 소송 걸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민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지 일부 신청은 안 된다. 어쨌든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거고요. 이의제기가 있는데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서면으로만 신청해야 된다. 여기 있고요. 되게 짧아요 기간이. 그리고 소액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관할을 하는데 원고 주소지에서도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뭐 나중에 국제심판으로 넘어갈 일은 없겠지만 뭐 상대방이 되게 멀리 있다, 제주도에 있다, 뭐 부산에 있다, 뭐 해외에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비용이 되게 크게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고가 있는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법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거죠. 되게 편리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인지대금이 있는데 인지대금이랑 송달료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엔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인지대금은 뭐냐면 소송액 곱하기 0.45% 그리고 더하기 5천 원 이렇게 되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들어가고요. 2천만 원은 9만 5천 원,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14만 원의 인지대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달료라 그래서 이제 우리를 치면은 이제 그 어떤 명령이 전달되는 봉투값, 그 뭐 우표값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1회분이 3,700원이에요. 그래서 20회분을 내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하면 7만 4천 원인가요? 그쵸? 그래서 그걸 다 내면은 1000만 원일 경우에는 12만 4천 원에 끝낼 수가 있는 거고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17만 원,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21만 4천 원에 이 모든 소송 비용을 끝낼 수가 있다. 이런 제도입니다. 소액 심판 청구 소송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1심 결과 한번 나오는데만 시간이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뭐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또 상고 들어가고 3심까지 가면 결국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소송 사건이 되는데 이 소액 사건은 2, 3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 받자고 1년 반, 2년 걸리면 질려서라도 안 받겠다. 그쵸?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짜잘짜잘짜잘하게 하면은 에이, 신고 안 하겠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액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심판 사건이 생겨난 게 정말 큰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액 심판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1회 재판으로 끝나버려요. 한 번에 끝, 원샷. 상고 없어. 그래가지고 뭐 1년 반, 2년 동안 질질 끄는 경우를 막아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되게 서민들에게 되게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피해자가 또 이의 신청을 안 해버리면은 그냥 확정 판결입니다. 바로. 그래서 같은 효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찍소리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찍소리 해도 상관없어요. 변론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뭐 상대방의 시간 끌기 제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 있고 원격 영상 재판도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바쁘거나 그래서 뭐 재판에 이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서 지정해줘요. 그러면 너가 여기로 가서 원격으로 와서 이쪽에서 신문을 받아봐. 이래서 거기서 신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서민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제 부모님, 뭐 자녀 이렇게 대신 가서 말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대리인으로 해서 좀 가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경험이 있으면 한번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소액심판 청구소송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재판이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을 애매하게 걸었어요. 뭐 증거 서류도 없이 그냥 떼였어요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냈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신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심판 걸을 때 증거 자료 잘 모아놨다가 한 번에 다 줘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절차를 한번 알아볼게요. 절차는 첫 번째, 채무자가 우선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시간 2달에서 3달 사이에 뭐 부동산 팔아버리고 회사 파산시키고 한 다음에 현금 모아가지고 날라버리거나 어디 숨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걸어야 된다. 가압류를 걸어서 재산을 못 처분하게 해야 된다. 가압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채권,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물건에 붙는 빨간 딱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부동산이라던가 채권 두 군데 정도에 걸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이 못 하는데 해외 출국 금지 신청도 해주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어렵다라 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어쨌든 소장을 써야 돼요. 소장을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여기 사이트가 나와요. 대법원 사이트 중에. 그러니까 나 혼자서 소송하기 좋게 다 편리하게 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홈페이지 서식 모음에 들어가셔서 민사라는 탭을 클릭하시고 민사에서 두 가지 서류가 있어요. 대여금 청구 사건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기재 양식이라는 가로치고 소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나는 매매대금, 물품대금이다 그러면은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기재의 양식 이렇게 해서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 저의 육하 원칙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누구에게, 왜 떼었다. 그래서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 원금 얼마랑 그동안 지연금에서 연 12% 이자를 물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서 증거 자료랑 같이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냥 법원 가셔서 소장 한번 딱 내주고 오시면 돼요. 소장 접수하고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은행에서 뭐 이렇게 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시고 되고 뭐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신용카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면 변론기일이 지정이 돼요.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거, 원고가 변론기일, 피고 변론기일에서 지정이 나오면은 그때 출석하시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거나 아니면은 원격으로 하셔가지고 낭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고 증거 자료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소장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일치하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도 증인신문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원고 것도 이야기 들어볼 거고 피고 이야기 들어볼 거고 증인 이야기도 들어보겠죠. 이렇게 되고 나서 판결 선고를 이제 변론 종결 즉시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끝나자마자 네가 잘못했네, 너가 얼마 물어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은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상고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하면 된다?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 떼인 돈을 받는데 할 일들을 착수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져요. 그것들은 제가 2부에다 말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선 이거 먼저 해보시고 나서 확정 판결 받고 난 다음에는 제 2부에 있는 그러면 떼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